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가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 마련한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연속대담. 오늘부터는 국민의힘 도지사 경선 후보들 모시고 이어갑니다. 허영진 예비후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민들께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혀주시죠. 예, 저는 지난 37년간 제주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장, 제주대학교 총장을 2번 연임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봉사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제주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갖추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제주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의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사산 문제, 제2공항 문제, 개발과 보존의 갈등 문제, 총량을 넘어선 생활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지사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는 경륜과 실력을 갖춘 검증된 도지사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이겼죠. 하지만 제주 지역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앞섰지 않습니까? 당시 물론 직무대행이시긴 했지만 도당 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론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주도가 민주당 텃밭이고 네. 그 20여 년 이상 국회의원들이 독점해온 지역이면서 현재 도의원의 경우에도 5대 30, 6배가 많습니다. 그러한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과 상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도가 20% 내외로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선 결과는 한 자리 숫자인 9.9%까지 따라붙었다는 것은 비록 아쉽게 졌지만 그러나 선방했다는 평가도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제주 현안을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출마 포부에서도 여러 현안들을 진단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갈등 중에 하나가 보전이냐 개발이냐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해결의 변증법의 정반합 네. 이론을 이렇게 같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1990년대 초에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죠. 네. 그걸로 승계돼서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지정되고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지역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소득이 증가하고 2000년대부터 중국 자본을 비롯한 해외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네. 또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발이 이제 진행되는 개발 드라이브가 진행된 거고요. 네. 그러다가 원도정이 출범하면서 너무 지나친 난개발은 제동을 좀
제주에 상당히 해가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개발에 대한 억제가 좀 이루어졌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과거 투자된 자본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규제가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또 어느 정도 개발을 억제하는 그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점에서는 정반이 되고 합의되는 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3개 단지 20개 주고 또 JDC가 추진해왔던 7대 선도 프로젝트 그리고 이미 개발이 허가된 지역 그걸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급적 보존하는 형태로 앞으로 우리가 제주의 발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지금 모든 후보들께 드린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제주 최대 현안 2공항에 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2공항의 조속 추진을 공약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도 지금 최근 국토부 장관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2공항 또는 신공항 건설은 제주 공항의 안전 문제 네. 그리고 미래 수용력이 확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었고 네.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네.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던 그래서 이제 성산읍이 제2공항 부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네.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안 제보안서 네. 의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합니다. 원래 6월까지 합니다. 6월에 이제 그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환경부에서 그 검토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제2공항은 추진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충분하게 검토가 제2 두 번째까지 이제 보완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그거를 잘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이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원희룡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으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비록 제주도 지사를 하시고 제주도 출신이시고 제2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오셨지만 이제는 장관으로서 전국적인 항공 수요 또 항공 건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가실 것이다.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만약 도지사가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또 윤석열 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원만하게 그 찬반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혹시 갈등 해법으로 지금 생각해 두신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죠. 우선은 그 기본 계획이 이제 에서 실시 계획까지 수립되는 되어집니다만 그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조직의 제2공항 추진단 공항 확충 추진단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 단위로 좀 승격해서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또 갈등을 위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보다 더 자주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측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이든 시민사회단체든가 대화하고 그리고 또 실시 설계라든지 공항 건설 과정에서 그 반대 측이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친환경적인 공항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피해를 받는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겠다. 그런 방안들이 네. 같이 병행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뭐 더 많은 제안을 받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나가야 네.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공항의 조속 추진뿐만 아니라 제주항에 컨테이너항을 추가하겠다라는 예, 공약도 하셨단 말이죠. 그 컨테이너항 추가보다는 지금 정부 계획에 해양수산부 계획이죠. 신낭만 건설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크루즈 모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수정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제주 신낭만 건설 기본 계획이죠. 이거를 다소 수정하고 앞으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제주항 건설 종합 계획에도 이걸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크루즈 부두의 그 건설을 조금 축소하고 왜냐하면 크루즈 관광이 앞으로 관광 산업의 형태에 있어서 다소 한계 부딪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크루즈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하고 일부의 크루즈항을 컨테이너 부두로 이제 변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그 배후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네. 배후 도시는 원도심 재개발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네. 만들어 나가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4.3 해결에 있어서 보상금을 대법원 판결 수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추가 정부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그 추가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드는 정부가 부담이 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4.3 희생자나 유족에게 보상하는 최대 금액이 1억 3,200억이거든요. 네네. 그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뭐 또 예산이 허락하면 그 이상으로 가겠다는 것이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뭐 도당의 입장에서도 그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은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이 또 있었지만 여기 와서 유세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토론할 때도 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연계해서 당연히 해야죠. 네네. 그리고 그 금액이 9천만 원과 1억 3,200 아닙니까? 네네. 그럼 50% 정도 증액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보상하고자 하는 금액의 50%만 더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는 금액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제주 현안에 집중해가지고 제주가 지금 쓰레기랑 하수 처리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 사실은 예를 든다면 저쪽에 하수처리장에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자리를 옮기죠. 자리 이동을 인사 이동을 하죠. 그다음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거 이게 원활히 처리하려면 그다음 두 번째는 첨단화된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가미돼야 되는데 하나는 국가 예산을 많이 유치해서 또 도비를 매칭해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지금 지난번 도의회에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다시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을 배치하고 또 그리고 예산 배정을 더 해준다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공약으로 뭐 해양 쓰레기 처리장 유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주도가 원희룡 도정 당시에 이거를 유치를 해서 국비를 조금 받았다가 1년 만에 또 반납을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시 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따내기 쉬울까요? 그래도 설득해야죠 뭐. 왜냐하면 지금 해양 쓰레기는 제주도가 원인이 아니죠. 네. 네? 전부 이제 어선에서 버린 거 또는 육지부에서 흘러들어오거나 심지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밀려오는 쓰레기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상 제주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그렇게 설득하고 네. 이제 시래기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수거하는 거는 우리가 제주도의 과제입니다만은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주도가 좀 계획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또 인력 활용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봉사 인력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수거는 가능할 겁니다만은 이걸 처리하는 문제 이거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1차 산업 관련된 좀 공약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를 공약하시면서 공유지를 활용해서 양돈단지를 집적화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 하나 양돈장이 많이 있는 지역에 그걸 단지화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오폐수 문제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또 아주 그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악취 문제, 뭐 또 전염병의 어떤 체계적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집적화하는 것이 답이다 하고 봅니다. 그럼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게 대단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효과적으로 이제 첨단화된 시설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업체부터 우선 유치하는 거죠. 그 업체들은 지금 현재 양돈장에 그거를 이전하게 되면 그 토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네. 재산권을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대단지에 들어와서 이제 정부의 지원 또는 우리 지방비의 지원을 받고 자기 자부담을 좀 해서 이제 한 군데 이제 모아주는 그런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끝으로 지금 당내 경선 여론조사들이 앞으로 진행될 건데 당내 경쟁 후보에 비해서 허양진의 장점은 이것이다. 도민들께 한 30초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대학 총장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소통을 잘한다. 또 그리고 부담이 없이 친화력이 있다. 그런 그 장점이 있고 또 대학 총장을 2번 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어떤 일이 결정되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된 후보라는 점에서 또 지역 밀착형 도지사 후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저 자신을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